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부동산 뉴스는 오늘은 하루 쉬고요. 오전부터 외부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녹화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어서 내일 뉴스들은 좀 몰아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좀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빠숑님이 블로그에다가 오늘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빠숑클럽 멤버스 점심회동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다. 어저께 오후에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삼성동에서 커피 한잔 하고 왔거든요. 제가 늦게 가서 식사는 못하고 커피만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부동산 이야기들 하고 왔는데요. 빠숑님께서 이날 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일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지난 200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장을 마무리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개발,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비 예정구역들, 심지어는 사업이 가고 있던 정비구역들도 해제가 됐었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근래에 기사들 나온 거 부동산 뉴스에서 읽지는 않고 넘어갔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큰 흐름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2014년 이후에 출구전략 발표하면서 해제된 곳들도 많이 생기고 그나마 가고 있던 것들도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엊그저께 기사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장 좋지 않았던 2012년, 13년, 14년 이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물건들을 줍기 좋은 시절이었다. 서울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지방 지역에서도 힘겹게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 지금 볼 때는 미분양이고 인기 없는 그런 단지일 수 있지만 이 지역 안에서 굉장히 핵심 지역, 알짜 지역 물건이라고 하면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도래할지 모를 상승장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교차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난 사이클에서 정말 힘겹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무리했었던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장에서 지금도 평당 1억을 찍은 최초의 아파트다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보이면서 가장 돋보이는 단지가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들이 차라리 저는 요새 더 눈길이 가더라, 궁금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한편으로는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주요 이유는 바로 빠숑님께서 마지막에 붙여주신 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사이클 버블7 지역의 마지막은 용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이클의 버블7의 마지막 지역으로 땡땡 지역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땡땡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땡땡 지역은 어디냐? 자, 일단 이 얘기를 한 맥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되게 압축돼 있어. 그래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텀에서 얘기한 버블7이란 지역은 말 그대로 거품이 낀 7개의 지역이란 거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블7 지역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버블7으로 꼽혔던 지역 볼까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이 7개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본래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 버블이 꼈다. 거품이 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강남, 서초, 송파, 목동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 이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완료돼서 이번 상승장에서도 시세를 리딩하는 대표 단지들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버블이었나?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 있었겠지만 주목하고 집중해서 봤어야 될 인서울의 핵심 지역이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서울 4개 지역 외에 수도권의 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당, 용인, 평촌이에요. 이 3개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천당 아래 분당 소리가 나올 정도로 2006년에 분당은 굉장히 살기 좋고 인기 있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대략 어떤 평가였냐면 강남, 서초, 송파가 비싸면 분당 가서 집 사면 되지 이런 이해관계가 만들어질 정도로
강남, 서초, 송파를 대체할 만한 대체 주거 지역으로 분당이 손꼽히던 시절이었어요. 평촌은 분당이 조금 비싸면 평촌까지도 갈만하다, 이런 선택지가 되었던 거죠. 근데 용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뒷심을 발휘했던 지역입니다. 어떤 시기냐면 분당 평촌만 하더라도 90년대 초중반에 들어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2006년 시점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노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당 그 옆에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에 분당처럼 새로 새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한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의 패러다임은 지금과 같지 않고 중대형 평형의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들을 이렇게 짓기 시작한다. 그럼 부자들이 여기 와서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붐업이 되면서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용인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상승장의 끝으로 갈수록 용인의 상승률이 오히려 강남의 상승률보다 높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버블7으로 대표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200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의 인기 지역들은 아파트로 잘 정비된 서울의 핵심 지역이 일부, 그리고 그 핵심 지역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었던, 생각되었던 신도시, 그리고 신도시 주변의 아파트 중심으로 막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지역이 그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 지역들을 그렇게 주목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라고 하는 게 후행하면서 쫓아오는 투자자들 또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접근하기 쉬운 투자처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지금 2019년 이번 상승장에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끝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가는 중일까요? 그 내용은 뭐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만약 지금이 이번 상승장의 중후반까지 왔다라고 하면 지난 텀에 용인과 같은 그런 뒷심을 발휘할 지역은 어딜까? 뭐 이거에 대한 질문 같은 거였습니다. 마침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밀도 있게 현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이 동네 지금 요새 가격 어때요? 요새 가격 좀 오르고 있지 않나요? 뜨겁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용인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별로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이번 상승장에 중반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뒷장 들어서 앞으로부터 좀 더 뜨지 않을까 생각했던.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땡땡이 어디냐고 물어본 데는 어디냐면 동탄 이신도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가 이제 입주들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 물량 쇼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GTX-A라고 하는 호재도 있고 이 GTX-A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떡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동탄 1이라든가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가 이런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사업이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2기 신도시이지만 가장 쎄맛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뭐 이 지역 지금 오르고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정도 질문.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이 앞으로 과거의 용인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뜨겁게 달아오른다라고 하면 그 절정에 이르는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상승장의 피크,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떤 그런 질문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사실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글로써 딱 박히고 나니까 되게 무게감이 있네요. 오늘 다른 분들한테 여기 땡땡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는 거죠. 지난 텀에서의 버블7은 강남, 그리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주거지역,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텀에는 그 대체제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한 서울의 뉴타운 사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한 재건축 사업들도 마무리 단계에 오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즉 지난 텀에서는 후행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뜨거웠던 지역이 수도권, 신도시 주변에서 나타났지만 이번 텀에는 그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지역이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게 당시와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텀에 용인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핵심 지역이 서울 안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동탄 2를 같은 급으로 설명하자니 약간 좀 너무 거리가 있지 않나, 지금은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 상승장에서는 서울 안에서 어느 지역들이 상승장의 마지막까지 가장 활활 불타오르면서 시장을 이끌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조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부동산 이슈들을 짧고 굵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스북 페이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페이지에는 제가 매일 스크랩하는 부동산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에 관한 부동산의 간략한 코멘트, 그리고 그 뉴스와 큐레이션에 대한 여러 사용자들의 반응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댓글 등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TV 유튜브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여러 기사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뉴스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또는 팔로우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TV 유튜브 영상에서 못다 표현하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 이슈화되는 글들 또는 자료들 소개하고 있으니 꼭 좋아요 또는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유튜브 영상에 첨부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